서울 정릉동의 골목길은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골목 한편에 이야기 숲이라는 작은 책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책방 유리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 선반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손때 묻은 책 등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풍경이 책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낡은 나무 의자에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소설책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옅은 갈색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온화한 미소. 그 어디에도 특별한 구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오래된 동네 책방을 지키는 조용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이 자리를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처음 이 책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30이었습니다.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잔주름을 새겼지만 책을 대하는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에게 책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책방 문이 열리며 상쾌한 바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28살의 딸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선영이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오늘 민준 씨랑 저녁 약속 있잖아. 엄마도 같이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수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차민주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감독이었습니다. 데뷔작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유운의 신작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시간의 서재였습니다. 방송가 전체가 그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잊을 리가 없지. 우리 딸 남자친구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선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걱정되네.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현경 배우님 말이야. 성격이 좀 대단하시다고 들어서. 오현경? 한때 스크린을 주름잡던 톱스타였습니다. 지금은 카리스마 있는 악역 전문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과는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괜찮아. 사람 사는 이야기는 결국 다 비슷한 법이야. 선영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방 한편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벨소리가 책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깐만.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숲입니다. 작가님 김진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김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초고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요. 제작 발표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다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그 시는 감정선이 중요하니까 배우들 리딩 때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메일로 드리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단호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선영을 수아가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야? 출판사 사람? 아니, 그냥 희귀본 주문한 손님이야. 서지학회 부장님이라 좀 까다로우셔. 선영이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세상은 늘 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김 부장이 SBC 방송국 드라마 총괄 프로듀서라는 사실을,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유은과 직접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가가 바로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선영은 다시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페이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대와 긴장,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불안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책방 안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과 수아가 만나게 될 사람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존재였습니다. 선영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곧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반드시 전환점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이 그녀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수아가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선영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책방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동안 텅 빈 책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릉동의 저녁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곧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선영이 정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안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유명 맛집이긴 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은 소박했습니다. 나무 기둥과 한지로 만든 창호지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영과 수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안쪽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각 6시였습니다. 식당 입구가 열렸습니다. 차민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오영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식당 입구에서부터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민준아. 오영경이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곳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도 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 모두에게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구나. 오현경은 자리에 앉으며 마치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조심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선영의 수수한 옷차림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선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오현경이에요. 오현경이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중간을 메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민준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민준이는 원래 입이 까다로운데. 오현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현경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듣자 하니 책방을 하신다고요? 오현경이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네, 정릉동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책도 안 읽는데 유지는 되시나 봐요. 오현경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매달 보태주기라도 하는 건가요? 어머니, 민준이 다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현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녀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민준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오현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배우와 감독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작가가 있어요. 유은 작가, 들어보셨죠? 우리 민준이가 바로 그분의 작품을 연출하고 있다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선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장모님이 고작 동네 책방 주인이라니. 오현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격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테이블 밑에서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관찰 대상을 만난 작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영은 오현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한 자존심과 더 강한 열등감, 명성에 대한 집착,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 머릿속에서 캐릭터 설정이 저절로 그려졌습니다. 20년간 수백 명의 인물을 창조해온 작가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삽니다. 사부인. 선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명성은 스스로 이룬 것입니다. 장모의 직업으로 더해지거나 깎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현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자신감은 대단하시네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선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만 식사나 합시다. 음식이 식겠어요. 하지만 이미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형경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나 먼저 나갈게. 갑자기 속이 안 좋네. 어머니, 괜찮아. 너는 여기서 천천히 먹어. 오형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선영을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사부인. 그녀는 비꼬듯 말하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남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형경은 확신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저 여자와는 결코 사돈이 될 수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선영 역시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오형경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식당 밖으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곧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이야기 숲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분류하고 선반에 꽂는 일. 그녀에게는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책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오형경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는 날카로운 눈빛, 감출 수 없는 오만함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오형경은 주변을 둘러볼 것도 없이 곧장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선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게감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부족하시다면 계좌번호를 주세요. 오형경이 선글라스 너머로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더 드릴 테니. 선영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형경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면 모르세요? 오형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인생에서 깨끗하게 빠져달라는 성의 표시입니다.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부족하셨나 보군요. 부족하고 말고요. 오형경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적나라한 경멸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거 전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민준이의 발목을 잡고 당신의 가난이 우리 가문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꼴을 어떻게 보냐는 말입니다. 선영은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현경은 그런 선영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서 살아오셨으니 화려한 세상이 어떤 건지 감도 안 오시겠죠. 오현경이 책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과 손때 묻은 책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저라면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당신 딸이 민준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현경이 책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신분 상승의 동아줄로 여기는 거겠지. 가난한 집 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온화하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비웃는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진심까지 더럽히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작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녀가 결코 넘지 못하게 설정해 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봉투를 집어 오현경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돌아가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현경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후회요? 제가요? 네. 오현경 씨. 선영이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중시하는 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제 세상의 방식으로 똑똑히 보여드리죠. 오현경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책방 주인이 뭘 어쩌겠다고. 그녀는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후회하게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말이죠. 오현경이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연락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책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듯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집안과 혼사를 추진하는 걸 절대 허락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대신 막는 겁니다. 책방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종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현경의 발소리가 골목길로 멀어져 갔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욕감, 분노, 그리고 결심. 그녀는 카운터 뒤 작은 문을 열고 안쪽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노트북 한 대와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있었습니다. 선영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서재 15부, DOCX, 시간의 서재 초고 수정본, DOCX,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작품들의 제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작가의 자격, 그리고 시놉시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작가의 손끝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때는 최고였으나 지금은 몰락한 여배우. 오만함과 열등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마지막 재기를 노리는 욕망.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영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욕망을, 그리고 파멸로 이끌 방법을.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한 책방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유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펜은 누구보다 예리한 무기였습니다. 오형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한 고작 책방 주인이 누구인지. 복수는 차갑게 식혀질 때 가장 완벽해진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SBC 방송국 드라마 센터는 전쟁터였습니다. 복도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회의실마다 긴박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작가 유은의 신작 시간의 서재가 있었습니다. 김 프로듀서님, 유은 작가님한테서 메일 왔습니다. 조연출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김진수 총괄 프로듀서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5부 엔딩 전면 수정하신답니다. 수정고는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신대요. 김 프로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부 촬영은 이미 절반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트도 완성되었고 배우들 스케줄도 다 잡혀 있었습니다. 당장 미술팀 소집하고 차 감독님한테 연락해. 그는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은 작가의 한 줄 지시에 수천만 원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은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유은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녀가 쓴 드라마는 단 한 편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청률은 항상 30%를 넘었고 상도 휩쓸었습니다. 배우들은 유은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경력에 금박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유은 작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소통은 이메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본은 김 프로듀서를 통해서만 전달되었습니다. 제작 발표회에도 시상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움이 오히려 그녀의 전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연출실에서 차민중 감독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촬영한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조연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데뷔작의 성공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은 작가의 작품을 연출하게 되면서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은 작가의 대본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 글자, 한 장면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화면으로 완벽하게 구현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압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어머니. 민준아, 유은 작가한테 내 얘기 좀 했니? 오현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번 드라마에 나한테 딱 맞는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 있다던데. 내가 감독인데 어머니 역할 하나 못 만들어 주겠어? 어머니, 캐스팅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님과 프로듀서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럼 내가 추천이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 오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요즘 제에 하나도 안 들어와. 다들 나를 늙은 배우 취급해. 이번 유은 작가 작품이 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어머니, 내가 성공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얼마나 널 위해 희생했는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오현경은 혼자서 그를 키웠습니다. 배우로 바쁜 와중에도 아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민준이 영화를 전공할 수 있었던 것도 데뷔작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인맥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지금은 무거운 짐이 되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역시 넌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욕심과 작가의 작품 세계. 그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녀 수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일도 양심에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정릉동 이야기 숲의 뒤편 서재에서 선영은 김 프로듀서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작가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김 프로듀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캐릭터 수정본 말입니다. 그 한때는 최고였으나 지금은 몰락한 여배우 역할이요.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현경 씨에게 딱 맞는 역할입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작가님, 이건 김 프로듀서가 망설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닙니까? 마치 오현경 배우님의 실제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완벽한 캐스팅이 될 겁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역할을 만났을 때 가장 깊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오현경 씨에게 딱 맞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김 프로듀서님,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현경 씨는 제 딸의 진심을 짓밟았습니다. 제 삶을 모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작가로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김 프로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오현경 배우 측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작 발표의 날짜는 확정됐나요? 네, 2주 후 금요일입니다. 그날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오시는 거죠? 네. 20년 만에 가면을 벗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현경 씨에게도 그녀가 쓴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새로 추가된 캐릭터 설정이 떠 있었습니다. 강미란 55세. 한때는 최고의 여배우였으나 세월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인물.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려 하며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 오만하지만 실은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선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판은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공만 등장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현경은 분명히 이 무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욕망이,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이끌 것이었습니다. 유은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것은 이제 오현경을 짓누를 무게가 될 터였습니다. 제작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가는 시간의 서재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마다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유은 작가, 20년 만에 얼굴 공개, 전설의 베일 벗는다. 최고의 기대작,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다. 특히 작가 유은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벌써부터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작 발표회장 좌석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오현경의 집,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진수 PD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프로듀서님. 오현경 배우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김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오현경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은 작가님께서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쓰신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오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작가님께서 직접 배우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김 프로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 캐스팅 제안은 아니고요.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셔서 대본 리딩을 먼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작가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오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흥분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역할이 어떤 건가요? 한때는 최고였던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강렬한 캐릭터죠. 배우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현경은 전화를 끊은 후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야. 그녀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카리스마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유은 작가가 날 알아봐줬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배우라는 걸 인정한 거야. 오현경은 곧바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연예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잖아. 이건 아직 비밀인데 내가 유은 작가님 신작에 캐스팅될 것 같아. 응, 작가님께서 직접 나를 지목하셨대. 제작 발표회에서 발표될 거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몇몇 연예 매체에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오현경, 유은 작가 신작 출연 유력. 오현경, 유은 작가의 페르소나로 화려한 부활 예고. 오현경은 그 기사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도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선물. 곧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수아를 만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일단 제작 발표회에 오시라고 했어. 수아는 민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 오빠. 어머니를 이해해. 배우로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너희 어머님께 한 말들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심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사실 나도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캐스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유은 작가님은 철저하게 본인 기준으로만 배우를 선택하시거든. 감독인 나도 의견을 낼 수 없어. 오빠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셔.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 수아야. 어머니가 너와 너희 어머님께 무례하게 굴지 못하도록 내가 꼭 막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 수아는 그런 민준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와 약혼녀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 숲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간판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서재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작 발표의 큐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400- 계획, 1410- 드라마 예고편 상영, 1420- 주연 배우 입장, 1440- 감독 및 제작진 소개, 1450- 작가 유은 등장, 1500- 작가 인사말 및
지필의도 발표. 선영의 시선이 작가 유은 등장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한 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유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조용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딸조차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유명세가 부담스러웠고 평범한 삶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밀은 습관이 되었고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니,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릉동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게 변하겠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온했던 일상도 익명의 자유도 다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써온 이야기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훨씬 젊은 그녀가 갓 태어난 수아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겠다고 다짐하던 그때의 그녀였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내게 비밀을 지켜왔던 거. 선영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엄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그녀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현경은 자신의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무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대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선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서재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오만이, 그리고 정의가. 정릉동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제작 발표의 당일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과 팬들로 복도가 가득 찼습니다. 경비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유은 작가님, 좌석이 어디예요? 작가님, 사진 찍을 수 있나요? 20년 만에 공개되는 건데 정말 오시는 거 확실해요? 기자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의 작가 유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무대가 보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시간의 서재라는 타이틀이 화려한 조명과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양옆으로는 드라마의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300개가 넘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가장 먼저 도착한 인물은 오현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브랜드의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메이크업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현경 배우님, 이쪽 좀 봐주세요.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오현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출연 확정 발표되는 거 맞나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현경이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선 오현경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제작진 이름표가 붙은 좌석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저기 배우님, 그 자리는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 김 프로듀서님께서 여기 앉으라고 하셨어요. 오현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태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오현경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입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즐겼습니다. 오늘 이후 자신도 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후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평소 책방에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작가님, 복도 끝에서 김진수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정문과는 달리 이쪽은 한적했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하자 김 프로듀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가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프로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괜찮습니다. 김 프로듀서님.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저 가면을 벗어야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쓴 가면이 진짜 얼굴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그 가면도 함께 벗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김 프로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유은 작가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작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현경 배우는 도착했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1시간 전에 오셨습니다. 지금 맨 앞줄 제작진석에 앉아 계십니다. 예상대로네요. 선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겠죠. 자신이 유은 작가의 선택을 받았다고, 화려하게 부활할 거라고. 작가님, 김 프로듀서님, 제가 잔인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프로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가님은 언제나 공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일이 섞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선영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옳은 일이기도 해요. 오현경 씨는 타인의 삶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할 연설의 원고였습니다. 사람들은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곤 하죠. 화려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표지가 아니라 내용 속에 있습니다. 선영이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표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오현경 씨에게도 그녀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예요. 밖에서 행사 진행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분 후 시작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김 프로듀서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작가님, 슬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녕이야, 익명해나. 연회장에서는 화려한 예고편이 스크린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서재에 아름다운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관객들은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오현경은 맨 앞줄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이 작품의 주연으로 스크린을 누비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대 뒤편에서 그녀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걸어 나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세상.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가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서재, 그 문이 이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이번 작품은 작가님과의 호흡이 특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무대 위에 앉은 차민준 감독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유은 작가님은 제게 영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메일로만 소통했지만 모든 문장에서 거장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완벽했고 저는 그것을 화면에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현경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큐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무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의 역사를 바꾼 이름,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단 한 사람.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양옆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습니다. 시간의 서재의 심장, 전설의 작가 유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오현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며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준비를 했습니다. 한때는 최고였던 여배우 오현경이라는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대 옆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 박선영이었습니다. 오현경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외모. 이 사람이 정말 전설의 작가 유은이란 말인가. 무대 위 차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 자신이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그 평범한 책방 주인. 그 사람이 유은 작가라니. 주연 배우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태프들은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는 듯 김 프로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프로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오현경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직접 찾아가 모욕했던 그 여자. 낡은 책방에서 돈 봉투를 내밀며 깎아내렸던 그 여자. 고작 책방 주인이 뭘 어쩌겠냐고 비웃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유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모든 배우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전설. 한 편의 작품으로 배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오현경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지워지고 기대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경악과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말이 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소 책방 안을 거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떨림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시간의 서재의 극본을 집필한 작가 유은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정적이 깨지며 엄청난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유은 작가야? 20년 동안 숨어 있던 사람이 저분이었어?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유은 작가 얼굴, 유은 정체, 박선영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소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아주 보통의 공간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정릉동의 작은 책방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저는 책을 팔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오형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오형경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제 드라마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담긴 도서관이라고 믿습니다. 선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표지를 가졌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낡았든 모든 이야기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표지만 보고 책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영의 시선이 다시 오형경에게 향했습니다. 표지가 낡았다고, 먼지가 묻었다고 그 책을 함부로 짓밟아 버립니다. 내용을 읽어보려 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오형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 조명이 자신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 제 드라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작가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아니, 더 나아가 인간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연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 애쓰는 것, 오만함 대신 겸손함을 선택하는 것. 선영이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것이 진짜 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 오형경은 자신이 며칠 전 선영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격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선영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맨 앞줄에 앉은 오형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오형경이 제작 발표회에 온 이유, 그녀가 퍼뜨렸던 루머들, 그리고 지금 작가가 한 의미심장한 말들. 무언가 있다. 기자들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형경은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선영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긴 시간 숨어 지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작가님, 20년 동안 정체를 숨기신 이유가 뭔가요? 책방 일과 작가 일을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오늘 공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객석 맨 앞줄,
오현경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꿈꿨던 재기는 허상이었고 기대했던 영광은 치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책방에서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고작 책방 주인, 먼지 구덩이, 격이 안 맞는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는 벌써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작가 유은, 정체는 평범한 책방 주인. 20년 베일 벗은 유은 작가, 박선영 씨로 밝혀져. 그리고 곧 또 다른 기사들이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오현경의 오만함에 대한 기사들이, 그녀의 몰락에 대한 기사들이, 시간의 서재,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 사이트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유은 작가 정체 공개, 20년간 정릉동 책방 운영, 전설의 베일 벗은 유은, 평범한 일상 속 숨은 거장, 박선영, 혼자 딸 키우며 대한민국 최고 작가로. 기사는 쏟아졌습니다. 선영의 과거, 그녀의 책방, 딸과의 삶,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화려함을 거부하고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이룬 작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기사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오현경, 제작 발표에 참석했다, 굴욕. 오현경이 퍼뜨린 출연설, 알고 보니 근거 없는 루머. 그리고 더 자극적인 제목들이 따라왔습니다. 오현경, 유은 작가를 몰랐다, 제작 발표에서 충격의 표정. 업계 관계자 오현경, 아들 통해 캐스팅 압박 증언 나와.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현경이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했던 말들, 아들을 통해 역할을 얻으려 했던 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오만한 태도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현경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기사 알림이 떴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고작 책방 주인이 유은이었다니. 자신이 돈 봉투를 내밀며 모욕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였다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매니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MBC에서 예정됐던 게스트 출연 취소됐어요. 그리고 광고 촬영도 무기한 연기래요. 이유는 이미지 관리 문제라고. 그게 무슨. 그리고 언니, 지금 SNS가 난리예요. 사람들이 언니가 유은 작가님한테 어떻게 했냐고. 오현경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벗어던져져 있었고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모든 방송사에서 그녀에게 예정되었던 캐스팅 제의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오만한 배우, 몰락한 스타라는 꼬리표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그녀의 배우 인생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야기 숲 책방이었습니다. 차민준이 수아와 함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책방 안에는 선영이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민준 씨. 선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은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고개 드세요, 민준 씨.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머니도 저도 당신도.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님과 수아에게 무례하게 굴 때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와 맞서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민준 씨, 이제는 알았잖아요.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현경 씨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잃었는지. 수아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은 수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작가님, 드라마는 계속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선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복수를 위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드라마예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선영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당신은 재능 있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진심을 아는 사람이 됐고요. 2달이 흘렀습니다. 드라마 시간의 서재는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은 첫 회부터 25%를 넘겼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숫자는 올라갔습니다. 30%, 35%, 마지막 회는 42%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 속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메시지는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차민준 감독은 이 작품으로 신인 감독의 이미지를 벗고 진정한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유은 작가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분들 덕분입니다. 이야기 숲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팬들이, 유은 작가의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조용히 책을 지키며 다음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엄마, 손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게 좋아. 선영이 책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공간이 좋아.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책방 한편에서 선영과 수아, 그리고 민준이 함께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가 될 터였습니다. 작가님, 이 책 어디에 꽂을까요? 민준이 오래된 소설책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213번째 칸이에요. 인생이라는 카테고리예요. 선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좋은 소설은 결국 인생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은 무엇일까? 화려한 명성도, 높은 지위도, 많은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진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만들어낸 관계들, 거짓 없는 사랑, 꾸밈 없는 일상,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릉동의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 속에 진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웃고 있네?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서. 선영이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야. 책방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 숲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은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것은 이제 선영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그녀가 지켜온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책방 한편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의 손끝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이야기 숲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진심을 나누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딩 크레딧을 써내려가며